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치료가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과거에 이제 다른 치과에서 받으셨는데 지속적으로 뭔가 씹을 때 불편감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차근차근 이제 치료를 해서 지금 경과 관찰을 하고 있으신 분들인데 좀 같이 케이스를 보면서 이후에 아팠는지 치료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 어금니가 계속 아파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신경치료 한 후에도 계속해서 불편감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신경치료를 했으면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시는데, 아플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 치아가 계속 씹을 때 불편하고 신경치료를 계속 불편하다고 오셨는데, 뭐 엑스레이 상으로 이미 염증도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아플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부위가 약간 봤을 때 이제 크라운이 떠 있고 위쪽에서 약간 충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분명히 이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꼈을 거고, 이제 치실이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하다 보면 크라운을 한 이 하방 부위에 이제 충치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레진 코어나 이 코어 부분을 갖다가 머리 위를 메꾸는 부분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세균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이 뿌리 끝에 염증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신경치료 후에 일반적인 실패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괜히 이거를 뜯어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완전히 다 썩었죠. 실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여기랑 여기밖에 안 남아있고, 여기도 지금 아말감이고, 지금 여기 앞쪽은 다 썩었고 했기 때문에 실은 이 정도 치아가 뭐 50%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발치 임플란트로 가도 무방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좀 나는 언제까지 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쓸 때까지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살려드린 케이스인데,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세균 오염이 심하죠. 근데 이렇게 심한 세균 오염이 있는데 어떻게 뿌리 끝에 염증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세균에 의해서 뿌리 끝에 뼈가 녹는 게 염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최대한 깨끗이 했는데, 이미 치아 자체가 굉장히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변색도 많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딱딱한 부분은 다 남겨두고 일단 신경관을 갖다가 이 4개 다 찾아서 좀 제대로 치료를 해주고 다시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게 포스를 해주고 이제 기둥 레진을 해준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치아 부분이 이제 안 혀 있는 쪽이랑 바깥쪽 여기밖에 얇게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노력한 것은 이쪽 옆 부위도 약간 잇몸을 내려서 본인의 치아 부분이 어느 정도 감쌀 수 있게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니 치료를 할 때, 앞니 크라운에 대해 설명할 때 뭐 페룰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페룰이 뭘 의미하는지를 갖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페룰이라는 게 앞니도 그렇지만 어금니 쪽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 해주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치료 전 상태를 보고 치료 후 상태를 보면 이 크라운의 경계 부위가 좀 더 밑에까지 감싸주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 치아에 크라운의 경계 부위를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 이 노력을 안 한다고 하면은 경계가 레진이랑 치아 그리고 크라운이랑 레진 이 두 군데가 경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후가 불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염증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뼈로 완전히 차 올라오는 거를 경과 관찰을 해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성공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치료가 성공을 해서 그렇게 뼈가 찬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팔로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한번 치아 치료 잘못 받고 고생을 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아를 살리신 분들은 멀더라도 계속 저희 병원에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뼈가 찬 케이스들 위주로 많이 리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은 좀 걸리는 게 뼈가 다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위쪽에 남아있는 치아 부분이 너무 조금 남았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씹을 때 뭐 사람들의 이제 기호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질긴 거나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이 상부가 아마 못 버티고 부러진다던가 금이 간다던가 그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경과 관찰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으로 되어 있는 거 뭐 이렇게 지르코니아로 깔끔하게 바꿔 드린 케이스이고, 뭐 이쪽 치아 끝나고 난 다음에 치료가 잘 되니까 이제 뒤쪽 치아도 이제 치료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신경치료 후에 왜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냐, 신경치료한 치아가 왜 아프냐라고 하시는데, 실은 그 통증의 원인은 치아 자체는 아픈 거를 못 느끼는 건데, 만약에 신경관을 다 못 찾아주고 안 찾아줬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아픈 통증을 느끼는 치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그 치아는 아무것도 못 느껴. 하지만 주변을 싸고 있는 조직, 치주 인대랄지 뼈랄지 뭐 이런 것들에는 전부 다 신경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편감이 있는 거고, 뿌리 끝에 염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세균에 의해서 뼈가 녹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세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 원인이 되는 치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